한국 화장품은 이제 필요 없다. K뷰티를 철저히 쫓아내고 자국 브랜드로 대체하며 한국을 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건 한국 화장품입니다. 중국 화장품은 자국 내에서조차 고전 중이죠. 틱톡과 쇼츠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름, 메이드 인 코리어. 올리브영 셔틀버스를 타는 외국인들로 인천공항이 붐빌 정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처럼 해야 한다. 중국이 따라하려 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차이. 그 핵심은 기술력도 브랜드도 아닌 진짜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K뷰티로 뒤흔든 대한민국의 반전 드라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필요 없다. K뷰티를 철저히 쫓아내고 자국 브랜드로 대체하며 한국을 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건 한국 화장품입니다. 중국 화장품은 자국 내에서조차 고전 중이죠. 틱톡과 쇼츠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름, 메이드 인 코리어. 올리브영 셔틀버스를 타는 외국인들로 인천공항이 붐빌 정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처럼 해야 한다. 중국이 따라하려 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차이. 그 핵심은 기술력도 브랜드도 아닌 진짜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K뷰티로 뒤흔든 대한민국의 반전 드라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2017년 중국 시장은 한국에게 치명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은 필요 없다. 한한령이라는 이름 아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죠. 당시 중국 정부는 자국 화장품 브랜드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설화수와 라네즈가 중국에서 철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며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만의 뷰티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K뷰티 열풍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는 말합니다.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의 품질은 정말 놀라워요. 가격 대비 효과가 최고죠. 실제로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선 것이죠. 반면 중국 화장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여전히 자국 내 소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프로야,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서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중국이 한국 화장품을 거부했던 그 5년 사이 한국은 더 큰 세계 무대로 날아오른 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때 각국이 주목한 모델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한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죠. 독일의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하면 된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실제로 독일 해운업체 하팍로이드는 2020년 한국 조선소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조선소를 주로 이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에게 한국 조선소 이용을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납기도 정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LNG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파나마의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파나마가 갑자기 이탈을 선언한 거예요. 파나마 정부 관계자는 한국식 다변화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세계는 이제 한국처럼 하면 된다며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탈중국 모델의 핵심은 바로 시장 다변화였어요.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 주요했던 거죠. 이런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셈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한국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이 중국 철수 후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중국 시장 없이 어떻게 버티지? 라는 우려가 컸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은 중국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신공장 건설을 결정했죠.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분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했거든요.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로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대차 마케팅 담당자는 유럽 고객들이 한국 전기차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LG화학의 변신도 놀라웠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집중 투자했죠. 그 결과 테슬라,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 임원은 중국을 떠나면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업계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조선 3사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거든요. LNG선, 해양 플랜트 같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거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이 만들 수 없는 배를 우리가 만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성공 모습을 본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탈중국해도 문제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성공 사례가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 철수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가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러시가 시작됐다고 말이죠. 이 움직임의 시작점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성공적인 탈중국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거든요. 유럽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띕니다. EU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3%가 중국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이는 지난해 11%에서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독일의 한 제조업체 CEO는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보니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들의 31%만이 완전 가동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리콘밸리의 한 IT 기업 임원은 한국처럼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됐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연구개발 부문의 이전도 눈에 띕니다. 중국에 있던 R&D 센터를 폐쇄하고 한국, 싱가포르, 미국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었어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탈중국 트렌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 사업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거죠. 한국의 탈중국 모델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셈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주역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중국 지방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들과 한국 관광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빠지자 중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상황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삼성전자, LG전자의 생산 공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들도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자 지역 경제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웨이하이시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니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실제로 이 지역 실업률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던 중국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관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지방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하이난성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80% 이상 줄어들자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이난성의 한 호텔 운영자는 한국 손님들이 없으니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나왔습니다. 에버그란데의 파산이 그 시작이었어요. 헝다그룹으로도 불리는 에버그란데는 부채 규모만 353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의 상징이었던 이 기업이 무너지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죠. 지방은행들의 부실도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예금과 대출이 줄어들자 지방은행들의 유동성이 악화된 거예요. 랴오닝성의 한 지방은행은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며 아쉬워했어요. 중국 정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부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기업들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시작해야 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 제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파격적인 조치가 바로 무비자 정책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인은 무비자로 중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 혜택을 준 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직원은 무비자라고 해도 중국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강화된 이 법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억류된 한국인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사진 촬영만 해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인은 비즈니스차 중국에 갔다가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요라고 털어놨어요.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무비자라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 CEO들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열고 각종 세제 혜택도 약속했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K-팝 콘서트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복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이미 다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마당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한 대기업 임원은 중국 없이도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구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중국에서 멀어졌거든요.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래도 안 간다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비자 풀어줘도 중국은 위험한 나라, 반간첩법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게 낫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서울의 한 직장인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중국 여행이 가성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여행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여행 선호도가 코로나 이전 대비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틱톡에서 중국 여행 영상을 봐도 별로 안 땡겨요.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이 더 매력적이죠라고 말했어요. MZ세대에게 중국은 더 이상 쿨한 여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관광 당국의 노력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지만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중국 국가관광국 서울 사무소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한국 기업인들의 정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들 안전이 걱정돼서 중국 출장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간첩법으로 인한 불안감이 비즈니스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거죠. 문화교류도 위축됐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줄었어요. 서울의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참가자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직면한 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마음 자체가 중국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정부 차원의 구애만으로는 이런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에 등을 돌린 건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였어요. 2023년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무려 78% 감소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탈중국 모델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죠.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처럼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중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은 한국 현대차의 시장 다변화 전략을 참고해 자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애플도 한국 삼성전자의 생산 기지 이전 사례를 분석해 자사 공급망을 재편했어요. 일본도 한국을 따라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강화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의 탈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의 역공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는 한국에 투자하려 하더라고요.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경계하며 핵심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섰어요. 세계 경제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다극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떠올랐고 한국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인식됐습니다.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보여준 탈중국 모델이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실제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전략을 참고해 자신들만의 탈중국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처럼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한국이 먼저 보여준 길을 따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한국 모델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보여준 성공적인 탈중국 사례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어요. 유럽연합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략을 참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 우위 확보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한국처럼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많은 국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한국 모델의 확산이 중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과 시장 적응력이 바탕이 됐거든요.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탈중국을 원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파트너이자 멘토가 된 거죠.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이 보여준 다변화와 혁신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한국식 탈중국 모델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된 셈입니다.